택배 상자가 왔습니다. 누군들 의심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열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 혹시 어제 택배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큰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갔어요. 경기도 수지에서 사는 76세 전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어제 받은 손자 이름의 택배가 사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많이 겪는 택배 사기. 처음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택배 하나로 큰돈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현실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해 보이는 택배 상자 하나, 손자 이름이 적혀 있고 안에 손글씨 편지 한 장 들어 있다면 어느 부모, 어느 할머니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전순자 할머니도 망설이다가 다급하게 큰돈을 송금하셨답니다. 그 안에 손자의 지갑, 학생증까지 들어 있었고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쪽지가 동봉돼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지는 말 안 해도 짐작이 가시지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사기였다고 합니다. 상자 안의 물건들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것이었다고 해요. 이처럼 요즘 택배 사기는 단순한 장난이나 시도 정도가 아닙니다. 최근 6개월간 택배 사기액 수는 1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된 범죄입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의 가족에 대한 걱정, 사랑, 책임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어떤 경우엔 손자가 다쳤다. 어떤 경우엔 주문 오류가 났으니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지요. 또 어떤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건강보조제가 도착했다는 택배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럴싸한 말과 포장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흔들려는 수작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아마 최근에 이상한 택배를 받아보신 분 계실 겁니다. 포장도 멀쩡하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문한 기억은 없고 안에는 뭔가 메모가 들어 있었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안 속아라고 생각하지만 사기꾼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까지도 넘어가게 할 만큼 정말 그럴듯하게 접근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하고 말투는 친절하며 심지어 병원 소리까지 틀어놓고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손자의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울먹이는 소리로 할머니, 지금 나 병원이에요 라고 하면 어느 누가 정신을 차리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기는 단순히 돈을 빼앗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왜 그걸 믿었을까? 내가 왜 그랬지 하며 자책하는 분들도 많고 그 일 이후로 바깥 활동을 꺼리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이상한 택배가 오거나 낯선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꼭 자녀분이나 지인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먼저 알릴 겁니다. 단 한 번의 택배와 전화로 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사례들을 하나씩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주 당하고 있는 4가지 대표적인 택배 사기 수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어떤 말에 속기 쉬운지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자녀분이나 가족분들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사기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함께 들으실 이야기들이 어르신 여러분과 가족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이 방송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당하고 계시는 택배 사기 수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어르신들의 마음을 노린다는 거죠. 걱정, 책임감, 불안,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기는 가족을 사칭한 택배 사기입니다.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의 손자나 자녀를 사칭해서 택배를 보내요. 그 안에는 손자 이름이 적힌 편지와 신분증 혹은 지갑 같은 개인 물품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모에는 지금 다쳤어요.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손자의 학생증과 손글씨로 적힌 편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송금하셨다고 해요. 나중에야 손자에게 전화해 보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하지만 이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전국에 정말 많습니다. 이 사기의 핵심은 가족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지는 심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불을 가장한 사기입니다. 이 수법도 요즘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느 날 주문한 적도 없는 비싼 전자제품이나 가방이 집에 도착합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곧 전화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주문 오류로 잘못 배송됐습니다. 환불을 도와드릴게요. 말투도 아주 친절하고 공손하지요. 그런데 이때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은행 계좌만 알려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출 신청에 이용되거나 계좌에서 돈을 빼가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팀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빼앗긴 피해자의 평균 피해액이 7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사기꾼은 계좌번호를 택배 안에 메모지로 넣어 보내기도 합니다. 이 금액을 입금해 주세요. 잘못 보낸 제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실제로 이런 택배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옆에 있어서 확인해 보고 바로 반송 처리했지만 그때 제가 없었다면 어머니도 돈을 입금하셨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의약품을 가장한 사기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약해지시는 부분이 바로 건강이잖아요. 사기꾼들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최근 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약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된 택배를 보냅니다. 안에는 약처럼 생긴 알약과 함께 지금 복용하지 않으면 심장에 위험이 생깁니다. 라는 메모가 들어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당뇨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당뇨 합병증 예방약이라는 이름의 택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마침 딸이 집에 와 있어서 이상하게 여겨 병원에 문의해 봤더니 그런 약을 발송한 적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만약 혼자 계셨다면 그 약을 드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전적 사기를 넘어서 건강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수법입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등장한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입니다. 이건 더 교묘합니다. 사기꾼이 일부러 잘못된 주소로 택배를 보내고 택배가 도착한 후에 전화를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소가 잘못 입력됐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주소랑 성함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요. 겉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때 말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곧바로 범죄에 활용됩니다. 어떤 경우엔 이 정보가 범죄자들끼리 공유되고 다른 사기나 침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친절하게 응대하려는 경향이 있어 더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요. 실제로 제가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 이상이 이런 전화에 대해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반면 30대 이하 젊은 층은 10명 중 한두 명만이 정보를 줬다고 해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타인을 신뢰하고 예의를 지키려는 성향을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사기 유형을 살펴봤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들이 서로 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사기가 유독 어르신들에게 더 잘 통하는지 그 이유를 심리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첫째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상한 문자를 받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거나 택배 송장을 바로 앱으로 조회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는 이런 과정이 낯설고 어려운 일이죠. 65이 넘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다 나오는 거라는데 나는 뭐 그런 걸 할 줄을 몰라. 결국은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외로움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어르신 10분 중 8분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전화를 해도 반가운 마음에 조심해야 할 상황에서도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결국 속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르신 세대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는 정서가 강하시고 또 낯선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려 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무 정중하게 말하니까 나도 괜히 의심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심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마치 고객센터 직원처럼 말하고 사과도 하고 공손하게 정보를 요청합니다. 넷째는 가족에 대한 깊은 책임감입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은 나이가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혹시 손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애가 부모한테 말 못할 일이라 나한테 연락했나 보다 하는 그 마음. 사기꾼들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부탁, 급한 상황이라며 재촉하는 그 말투. 이런 말들은 어르신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다섯째는 판단을 빠르게 내리기 어려운 순간적인 긴장감입니다. 누구라도 갑작스럽게 돈을 지금 안 보내면 큰일 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놀라고 당황하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상황에서 판단을 차분히 내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틈을 노려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빨리 입금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라며 서두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는 항상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기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판단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하고 치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건 오히려 그분들이 사람을 믿고 가족을 사랑하고 예의를 지키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점이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함께 나눌 때 더 커집니다. 이제 결론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지 실제로 쓸 수 있는 확인 방법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 알고 조심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주문한 적 없는 택배는 절대로 혼자 처리하지 말 것입니다. 특히 돈을 요구하는 쪽지나 메모가 들어있는 경우 그건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설령 발신인이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실제 그 가족에게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화가 오더라도 그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하지 마시고 원래 알고 계시던 번호로 따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택배 상자나 편지 속에 적혀 있는 반송 전화번호는 절대 믿지 마세요. 택배 회사나 병원이 정말 보낸 물건이라면 고객센터도 공식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통해 안내됩니다. 인터넷 검색이 어렵다면 자녀분께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 번째, 개인정보는 절대 전화로 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을 묻는 전화가 온다면 바로 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택배 기사도 그런 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빨리 결정하셔야 한다. 지금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긴다 같은 말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랜 연구를 통해 만든 간단한 확인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수상한 택배나 전화가 왔을 때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는 겁니다. 이 택배 내가 정말 주문한 게 맞나? 메모나 전화번호는 내가 알고 있는 번호인가? 금전 요구나 개인정보 요청이 있는가? 당장 결정하라고 다그치진 않나? 이 상황을 누구와 상의해 봤는가?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일단 중단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137-2372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억하세요. 누구든 속을 수 있지만 확인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대화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요즘 이상한 택배나 전화는 없었는지 가볍게 여쭤보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평생 재산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속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기를 당한 건 절대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의 수법이 너무 교묘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그 다짐이 바로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한 분의 손끝에서 또 한 분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과 부모님의 지갑뿐 아니라 마음도 지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택배 상자 하나로 속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